저는 이 차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거든요. 네. 근데 다시 사면은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오. 왜 그러냐면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안양,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네. 33살 투싼 오너입니다. 여기 광진구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차량은 2016년형 올류 투싼이고요. 네. 2.0 디젤 모델의 선택 옵션은 파노라마 선루프,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 네.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 컴포트 이렇게 들어가 패키지. 있습니다. 이게 올류 투싼 디젤 2륜 네. 맞죠? 모던이라는 거. 네. 2.0. 자, 그러면 소유 기간인데 네. 신차로 뽑으신 건가요? 중고로 뽑았고요. 이제 딱 1년 됐어요. 딱 1년.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혹시 키로수가 지금 현재? 지금 52,000 정도 됐네요. 오, 좋다. 거의 민트급 아닌가요? 되게? 제가 살 때는 네. 더 민트여가지고 데려왔어요. 요. 제가 1년 전에 데려올 때 38,000이었어요. 오. 자, 이 차를 사기 전에 그러면 그전 차는 좀 어떤 걸 타셨는지. 그때는 K3 13년식 네. 초기 모델을 신차로 뽑았었고요. 네. 그래서 K3 타다가 요걸로 넘어오게 된 케이스예요. 구매한 이유가 또 궁금하죠? 제가 K3를 타다가 제일 구매하게 된 거는 캠핑을 다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SUV나 해치백 쪽으로 차를 보고 있다가 네. 이제 도심형으로 오게 된 거죠. 너무 이제 오프 성격을 띠는 거는 부담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고민했던 차종도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꼭 그렇죠. 투싼이야만은 또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혹시 당시 그러면 고민하던 차종? 그래도 고민이 되던 게 이제 네. 올류 투싼, 그리고 산타페, DM이죠. 네. 그리고 올류 소렌토. 올류 소렌토. 네. 그렇게 하고 네. 조금 더 일탈을 하자면은 네. 렉스턴 스포츠였어요. 그래가지고 경쟁을 하다가 네. 결국에는 올류 투싼으로 왔고, 올류 투싼도 처음에 사실은 4륜을 고민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상시 4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2륜으로 오게 됐고, 사실 매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2륜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네. 근데 왜 올류 투싼이었어요? 뭔가 디자인? 뭐가 그렇죠. 성능? 경쟁 모델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어떤 제가 사실 캡티바를 좀 봤었는데 네. 중고 가격 때문에 캡티바를 봐가지고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장기적이거나 수리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유지비까지 생각한다면 올류 투싼이 제일 가성비 좋은 차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디젤로. 디젤로 보니까 가솔린이 사실 전혀 고려 안 하셨고. 그쵸. 그렇죠. 연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1.6, 1.7, 2.0에서도 2.0으로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2.0이 요 연식대 요 2.0 디젤 엔진이 네. 되게 괜찮게 나왔다라는
좀 의견을 받았었어요. 아. 블루엔즈 사장님 아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산타페랑 같은 엔진을 쓴다고 아.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1.6, 1.7, 2.0 중에 2.0이 제일 낫다. 제일 낫다. 네. 야, 그 다음에는요, 등급도 되게 많아요. 스타일 스페셜, 스마트, 모던 스페셜, 프리미엄까지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모던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중간보다는 거의 좀 위 등급. 네. 뭐 모던을 꼭 해야지만 했었던 이유가 좀 있었나요? 옵션을 제가 뭐 등급까지는 제가 고려를 한 건 아니고요. 아, 이제 중고차 매물 중에 좀 살펴보다가 그래도 내가 실생활에 필요한 거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네. 라고 해서 봤더니 그냥 모던층으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굳이 뭐 프리미엄까지 올릴 필요도 없고 네. 모던 이상이면 되겠다. 뭐 생각해서. 어떤 거가 뭐가 이제 스타일이나 스마트가 제가 보기에는 모던보다 네. 약간 밑에 등급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없었던 모던만의 뭔가 좀 따로 있었나요? 뭐 예를 들면은 익스테리어 관련해서 18인치 휠이라든지 인테리어 쪽에서는 뭐 통풍 시트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오, 그리고 네, 그 정도가 그 정도. 대표적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차량 금액이죠.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이 차는 살 때 취등록세 제외하고요. 네. 1,700 초반을 줬던 것 같아요.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일시불로. 일시불. 네. 보험료. 보험료는 제가 30상 이상으로 들어가 있고 지난주에 갱신을 한 것 같은데 네. 70만 원대? 70만 원대. 네.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단 디젤이잖아요. 네네. 가득 넣는 비용. 가득 넣는 비용. 네. 제가 가득을 잘 안 넣어서 잘 모르겠지만 네. 가득 넣으면은 11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유가 기준으로. 네, 맞아요. 그 정도 넣으면은 한 몇백 킬로 타나요? 한 400, 500 타지 않을까요? 400, 400. 400 네. 정도? 네네. 제가 봤을 때 차주님 밟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오. 일부러 그래서 모드가 스포츠 모드도 있는데 네. 스포츠 모드를 활용을 잘 안 해요. 너무 고RPM을 쓰다 보니까 네. 김 떨어지는 게 보이는 수준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항상 네. 컴포트 모드도 있지만 에코 모드로 해가지고 네. 다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4, 500. 생각보다 근데 막 보통 저는 한 10,000원당 100km 정도 예상을 좀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 근데 고속 타면 더 타겠죠. 고속 아마. 타면은 네. 제 시내만 좀 많이 타다 보니까 연비. 네. 시내 연비와 고속 연비. 시내는 지금 딱 보시다시피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1.6km. 네, 제가 안양에서 여기 막히는 도로로 천천히 온 건데 네. 11.6, 10에서 11이 시내 연비일 것 같아요. 만약에 고속도로다. 고속도로는 16, 17이 나와요. 16, 17이 네. 나오고. 이것도 제가 뭐 밟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완전한 이런 발끝 주행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대략적으로 그 정도 나오는 것 그 같아요. 정도 나오는 것 같다. 네. 차량 용도는 어떤 용도를 타고 계세요? 캠핑과 뭐 출퇴근? 네, 그냥 일상 출퇴근 용도이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캠핑 용도 멋지시다. 네. 그리고 차박까지. 차박까지. 네. 네. 한 달 유지비, 주유비는 한 어느 정도 나가시나요? 주유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20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게 한 달에 한 1,000km 정도 탄다는 가정하에. 아니요, 1000 못 하는 것 같아요. 시내만 봤을 때 그냥 시내만. 일상적인 한 달로 봤을 때 1000은 못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차의 현재 기준에서 네, 외관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외관 때문에 샀다시피 네, 그렇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지금 현재도? 네네. 신형 투싼이 나오기도 했고 네, 맞아요. 완전한 신형 이전에 네. 이제 18년도 이후에 조금 부분 변경이 되면서 나온 투싼도 있지만 네. 그 모델과 이 모델이 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산타페 DM이랑 뭐 패밀리 룩을 이루기도 하고 네. 그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소형 SUV보다는 W급이긴 하지만 네. 되게 디자인이 좀 뭐랄까 근육질 같다 그럴까? 맞아요. 네, 있어요. 이런 우람한 성격이 있더라고요. 실내 디자인. 실내 디자인. 네. 실내도 마찬가지예요. 전형적인 현대 룩이라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케이스를 타시다가
네. 이 차를 이제 딱 인수를 받고 핸들대를 잡고 악셀 밟았을 때 이 첫 느낌 첫 느낌은 시끄러웠죠. 시끄러웠다. 네, 아무래도 가솔린 차를 한 8년, 9년 타다가 음, 첫 디젤로 자차로 운영을 하는 거였는데 처음 시동 걸었을 때부터 느낌이 좀 그랬죠. 디젤이라는 게. 그런 게 좀 바로 네. 느껴졌다. 네네. 뽑기운 투싼 있나요? 있는 건 저는 같으신지. 중고로 1년째 구매 중이어서 네. 구매를 1년이 돼서 뽑기는 사실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음. 아직까지 아무런 이상 없이 타고 있다 보니까 대신 리콜은 2번 정도 들어갔었어요. 네, 그 부분 빼면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뽑기운은. 튜닝하는 게 좀 있다면. 튜닝은 편의사항으로 네. 사이드 스텝을 좀 시공을 해놨고요. 근데 이 사이드 스텝도 올류 투싼 같은 경우에는 호환은 잘 돼요. 왁구도 딱 잘 맞고 네. 잘 맞는데 내릴 때 좀 불편한 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올류 투싼 차량이 특히 좀 튀어나오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종아리에 딱 걸려요. 종아리에. 네. 네. 저희 같은 이제 성인 남자분들이 내릴 때 종아리에 딱 걸려요. 그럼 괜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기에는 좋으니까 보기에는 네. 좋은데. 그러다 네.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종아리 멀찍이 내리고 이런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시트의 착자감인데 이 시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예전부터 느끼던 건데 네. 현대보다는 기아차가 시트감이 이 착자감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뭐 어머니 차나 아버지 차 이런 차도 타봐도 네. 항상 기아차가 이전에 K3가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중형차보다도. 뭐지? 뭐 이게 왜 그런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런데 이 엉덩이 라인이라 그러나요? 네네. 현대차가 엉덩이 라인 쪽이 좀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 떠 있는 느낌. 그래서. 네. 네, 여기 맞아요. 좀 더 앞으로 가서 안전을 위해서 네. 여기서 주차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장거리 갈 때 뭐 허리 아프거나 그러진 않죠. 그쵸. 뭐 사실 꺼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비상 깜빡이 있는데. 네. 피곤하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못 느껴봤어요. 많이 못 피로하거나. 네.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인데 네.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포지션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개방감이 좀 있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뭐 이전에 제가 K3를 탈 때 사실 다운을 해놨어요. 차를. 네. 차를 인치를 낮춰놔가지고 되게 바닥에 붙어 다니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차로 오고서 더 심했던 거죠. 느낌이. 되게 떠다니는 느낌. 차주님은 이 차 시트를 좀 올리고 다니는 편이지 아니면 좀 낮추고? 저는 좀 많이 낮췄어요. 많이, 지금 많이 낮춰 있는 상태예요.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저는 키는 한 176 정도 되고요. 네. 몸무게는 74. 4. 네.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있나요? 글쎄 불편한 거는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올류투싼 차주분들이 뭐 180 넘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작은 분들, 이 올류투싼이 진짜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네. 어머니 세대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20대까지 그런 거 보면은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고 자기한테 맞춰서 타면 되는 거니까 그 시트 착자감이라든지 포지션은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불편 없는 것 같다. 네. 자, 때로는 이제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왼팔과 오른팔, 팔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위치나 각도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편하다 아니면 좀 불편하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보통 한 손 운전을 많이 하고 네. 고속주행 때만 두 손 운전을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시트도 조절이 되고 핸들도 조절이 되다 보니까 네. 왼손은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 같고 나한테 맞추면 되니까. 네. 그리고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여기 콘솔 박스랑 네. 기어봉을 뒤로 놨을 때 요 느낌이 편해요. 되게 편해요. 요게 거의 일자로 이루어지는 요 방식 자체가 네.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높은 것도 있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요게 일자로 펴지는 거다 보니까 되게 좀 편해요. 편하다. 네. 핸들의 그립감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되게 좀 얇은 느낌? 뼈다구 같은 느낌? 좀 네. 두꺼웠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두꺼우려면 좀 스포츠 모델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핸들 커버를 씌우기에는 네. 핸들 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게 생기니까 네, 그냥 얇은 상태로 쓰는 얇은- 중입니다. 무게감은 어떠세요? 핸들의 무게감? 코너도 이렇게 좀 뉴턴했을 때라든지. 좀 무거운 편이에요. 아, 무겁구나. 네, 도심형 SUV이긴 하지만은 네. 평소 골목길이나 운전할 때는 좀 조금은 무거운 편. 네, 아마 초보 여자 운전자분들이 운전하시기에는 진짜 무겁다라고 느낄 정도. 이거 스포츠 모드 넣으면 좀 더 무거워지고 하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네. 근데 스포츠 모드를 제가 진짜 잘 안 나놓다 보니까 네.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은 핸들이 묵직해진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아, 이야기까지만. 네. 회전 반경이 이제 뉴턴할 때 뭐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이것도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음. 일반적으로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제 핸들 각도가 되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 차 길이도 제가 이전에 타던 K3랑 거의 비슷해요. 앞뒤가 짧게 비슷하다 보니까 크게 뭐 회전 방향에 대한 불편함도 없고 진짜 완연한 도심형 SUV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네. 일단은 운전석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창문 쪽이 네. 제 위치에 있다 아니면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죠. 좀 뒤에 있구나. 이렇게 편하게 놔뒀을 때도 네. 이렇게 당기려면 손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뒤에 있는 편이죠. 뒤에는 요 정도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데 네, 이게 지금 팔꿈치를 제가 제일 뒤로 편하게 놓은 네. 상태니까 좀 뒤에 있는 편이죠. 조금 앞에 있으면 네. 좋겠다. 그래서 제가 뒷유리를 잘 못 열어요. 뒤에 누가 타고 있을 때. 아, 이거 항상 봐야 돼요. 그게 그게 지금 생각이 드네요. 불편했던 게. 네. 예리했죠 질문이. 맞아요. 네. 제가 평소에 불편한 거를 느꼈는데 네. 불편한 게 뭔지라는 생각은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불편했었던 거예요. 네. 핸들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게. 보니까 좌측의 볼륨과 우측의 그냥 크루즈인데 네, 딱히 뭐 특이사항 없죠. 그쵸. 네. 이것도 뭐 특이사항은 없고 크루즈 같은 경우도 그냥 완전 일반 크루즈 있잖아요. 네. 뭐 거리 조절 안 되는 그런 크루즈여가지고 고속도로에서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깜빡이랑 와이퍼도 특이사항 없고 네네. 계기판도 아날로그지만 뭐 가운데 디지털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괜찮죠. 따로 시한성이라든지. 네, 괜찮아요. 그리고 HUD는 없죠. 네, 없습니다. 없고 모니터로 넘어가서 모니터 저거는 좀 어떤 용도로 많이 쓰고 계신지. 거의 뭐 후방 카메라랑 미디어 용도죠. 미디어 용도구나. 네. 내비는 무조건 이제 티맵을 사용하고 네, 계시고. 내비는 순정 내비를 잘 안 써가지고요. 네. 그리고 내비를 보면은 저는 네. 200 이런 식으로 되게 멀리 두고 다녀요. 네. 네, 멀리 두고 다니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팁일 수도 있어요. 음. 초행길이라든지 내가 뭐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대략적인 이 차의 교차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요거는 그냥 크게 지도를 두고 다닌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교차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200m 이런 식으로 멀리 두고 다녀요. 이거 티맵은 짧게. 네네. 이거는 뭐 이렇게 괜찮은 것 네.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서 비상 깜빡이 위치도 괜찮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조기 쪽에서도 딱히 뭐 특이사항 없죠. 그쵸. 통풍이 여기 하나밖에 없다는 거 하나밖에 외에는 네, 없다는구나. 이쪽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밑으로 좀 내려가서 밑에 쪽 드라이브 모드 밑에 있고 뭐 오토홀드 있는데 여기도 뭐 딱히 특이사항은 없죠. 네, 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스포츠를 잘 안 써서 사용 안 하는 거고 오토홀드 같은 경우도 사용할 때는 편하더라고요. 브레이크 뗐을 때 차가 안 나가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거 컵홀더나 이런 네. 뭐 콘솔 박스라든지 이런 수납 공간 앞부분 이런 건 좀 어떤 거 같으세요? 수납 공간은 되게 널널한 것 같고요. 널널하죠. 다만 이제 요 부분 네. 컵홀더 같은 건 앞에 보면 앞에가 작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컵이 큰 사이즈 같은 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수석에 같이 누구랑 이제 탔을 때 네. 동일한 컵을 가지고 여기에 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는 널널하게 됐는데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 이렇게 끼워서 걸쳐 놓는 수준, 그 정도가 항상 되더라고요. 네.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건 다 괜찮다. 네, 괜찮습니다.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차감 같은 경우도 이것도 좀 상대적인데 제가 K3를 다운해서 타다가 네. 이 차를 탔을 때 승차감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디젤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어요. 제가 차를 구매하기 전에 진동이 진짜 심하고
진짜 내가 몸으로 느껴지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접했는데 편견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행 중에는 내가 이 차가 디젤인지 모를 정도로 소음이나 진동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차고가 높다 뿐이지 승용차에 비해서 네. 어떤 하드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어요. 왜냐면 뭐 스포츠 SUV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진짜 도심형으로 일반 승용차를 SUV로 만들어 놓은 격이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단단하다, 물렁하다 뭐 이런 느낌은 받은 거는 없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제 이게 뭐 뒷자리 사람을 태우시다거나 그런 적 좀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쵸. 그랬을 때 뭐 승차감 관련해서 컴플레인도 받은 적 없었죠? 네, 컴플레인은 없었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게 하나가 있었는데, 네. 몇 주 전에 우연찮게 G80을 운행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네. G80을 이제 타고 이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퇴근할 때는 제 차를 퇴근을 하는 거죠. 네. 근데 하루 종일 G80으로 운전하고 이제 퇴근할 때 제 차를 타고 퇴근을 하다 보니까 네. 무슨 달구지를 타고 내려가는 느낌인 거예요. 네. 그렇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 근데 대형 세단과 다르구나.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아무리 오래된 G80, 5년, 6년 된 G80이어도 대형은 대형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속력. 네. 가속력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에코 모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큰 가속력을 느끼고 다니진 않아요. 근데 간혹 이제 고속도로 올렸을 때 스포츠 모드 테스트를 위해서 네. 한번 했을 때 고RPM을 엄청 쓰더라고요. 그랬을 때 고속도로에서는 진짜 어느 구간에서든 가속을 할 수 있는 정도. 다만 에코로 뒀을 때는 많이 굼뜨다. 고속에서는. 네. 그리고 시내 주행이 제가 많다 보니까 시내 주행에서 에코 같은 경우는 무난하다. 네, 어려움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에코로 두고 매일 시내만 타지만 어려움 없이 운행하고 있어요. 혹시 꿈속에서 네.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꿈속에서는 거의 뭐 스포츠카였죠. 네, 그러다가 이제 박아가지고 깨고 정말요? 그런 것도 있었죠. 제가 20대 때 차를 진짜 좋아해서 K3는 오히려 좀 밟고 탔어요. 차가 뭐 밟아도 안 나가는 차였지만 네.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런 경험은 있어요. 이 차는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어요? 이 차는 그래도 한 180, 180? 190 정도는 밟아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밟았을 때 차량 네.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핸들이 좀 불안한 게 있죠.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는 항상 두 손으로 운전을 하고요. 고속도로에서는. 그리고 제 차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네. 제가 가로바를 달고 다니다 보니까 네. 풍절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좀 고속을 더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면 속도가 몇부터는 괜찮은데 몇부터는 좀 불안한 감을 좀 느낀다. 160 정도 그런 것 같아요. 160. 네. 반대로 제동력, 브레이크는요? 브레이크는 저는 좀 아쉬워요. 제가 디스크 관리나 어떤 패드 관리를 아직까지 정확히 못해서 새로 갈아주지 못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이 차를 1년 전에 가지고 왔을 때부터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전 K3를 타다가 이거를 왔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밀리는 느낌. 네. 코너링은 네. 좀 아쉽죠. 아쉽다. 네. 아무래도 차고가 높다 보니까 네. 빠른 속도의 코너링은 진짜 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코너를 돌 때 이렇게 내가 같이 붕 떠서 도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많이 좀 줄이고 도는 편이에요. 네. 저 기어비 변속 타이밍이죠? 네. 뭐 특이사항이 좀 있습니까? 기어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진 않고요. 네. 제가 운행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천천히 운행을 하다 보니까 네. 모든 기어비가 좀 정상적으로 짧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시간에 급격하게 가속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기어비 자체는 뭐 무난하다. 무난하다. 네. 자, 모드별 변화죠. 이게 모드가 좀 뭐뭐 있어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네, 에코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스포츠로 넘어가고 그 다음 어. 꺼지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컴포트지 않을까. 아, 일반 모드. 일반 모드. 네네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물론 아까도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 탔을 때 정차 있을 때는 조금
소음이 좀 그쵸. 들리고 네. 주행할 때는 전혀 모르고. 그쵸. 근데 G80 타다가 이거 타면 달구지 같은 느낌 있다. 그쵸. 네. 당연하겠죠, 그거는. 네. 스피커 음악 들었을 때. 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스피커 옵션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8인치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면서 스피커가 같이 딸려오는 거. 그렇게 알고 있고, 네. 그래서인지 일반 차량보다는 네. 스피커가 굉장히 괜찮아요. 완전 음악, 네, 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때려주는 것도 조금 더 깔끔하게 잡아주는 것 같고, 이전 K3가 워낙에 일반 오디오다 보니까 네. 그게 확실히 비교가 됐었던 거죠. 아. 옵션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거, 뭐 보스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식으로 네, 조금 나아진 수준이었죠. 나수지. 자, 네. 뒷자리 실내 사이즈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내도 전 이게 현대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어. 현대기아. 실내 진짜 잘 뽑는다. 잘 실내 뽑는다. 공간. 넓다. 네. 그쵸.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 뭐 컴플레인 없었죠. 네, 제가 그 부분에서도 한 가지 좀 안 좋은 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시트 여기가 좀 짧게 느껴진다는 거. 뒷자리도요? 아, 뒷자리는 동일한 것 같아요. 네, 음. 뒷자리는 동일한 것 같은데 네. 앞에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 요 방석 부분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네. 제 K3보다도 불편한 것 같아요, 시트가. 제가 탔던 운전석 K3보다. 같은 경우는. 네. 자, 2열 폴딩이 되죠. 네, 되죠.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트렁크도 충분합니다. 제가 캠핑을 다니는 사람으로서 네. 4인까지는 아직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뭐 2인을 주로 다니고 2인을 초대해야 되는 경우에 용품을 또 실어는 봤어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 2+2로 준비를 하는 건데 정말 충분했고요. 근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단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차박 캠핑을 갈 때 네. 이럴 때는 실내에서 거주를 차 안에서 네. 거주를 하다 보니까 차 안을 좀 비워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루프박스를 올렸었던 거고요. 그런 식으로 좀 대안들이 있다 보니까 크게 뭐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지 않았다요. 그리고 차박을 또 꿈꾸시는 분도 또 계시잖아요. 네네. 폴딩 하면은 이게 평탄화가 안 되죠? 평탄화가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아, 살짝 떠 있구나. 네. 살짝 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평탄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180도로 눕혀진다라고 봐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차박도 가능하다. 실제로 해보신 적도 있죠? 네, 많이 했죠. 차박도. 차에서 많이 자기도 하고. 네. 멋지시다.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인데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이 차의 장점. 장점은 저는 이 차가 연식 대비 뭐랄까 좀 과식까지는 아니어도 연식 대비 그래도 꿀리지 않고 탈 수 있는 차 같아요. 제 나이대. 제 나이대에 되게 뭐 보면은 오히려 좋은 차,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차가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되게 무난한 거 이상의 차인 것 같다. 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연식 대비. 네. 그 정도? 네네. 장점은 그 정도. 반대로 단점은요? 단점은 크게 뭐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제가 옵션 중에 단점이 하나 있었던 거를 말씀드려도 되죠? 네, 전혀 상관없어요. 이 8인치 내비게이션이 응답이 엄청 늦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AS를 받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동을 켰을 때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공조기를 조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거의 뭐 20-30초가 걸려요. 이거는 제 차에 대한 지금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거의 전형적인 결함이라든지 응답성의 문제인 건지 그거는 좀 테스트를 받아보고 싶은데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네. 그 정도가 있다 본데 단점은?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단점이라고 보면은 뭐 글쎄요. 그 정도? 단점을 크게 못 느꼈어요. 못 느꼈었던 것 같다. 네네. 혹시 중간중간에 생각나시면 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현대의 제조사죠. 메이커의 이건 좀 아쉽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좀 응답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거 좀 넣어주지 저거 좀 빼주지 이런 것들 좀 있나요? 저는 내비게이션에 대한 좀 불만이 있고요. 현대가 계속 어떻게 보면 이런 스타일을 고집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랑 연동해서 티맵을 연동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그냥 자체적으로 좀
되게 실용성이 있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고. 카플레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차라리 카플레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요. 그렇죠. 제가 T맵을 고집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성능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데. 성능을 좀 더 좋게 좀 네네, 해줘라. 그렇죠. 응답성이라든지 성능, 뭐 효율적인 것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됐으면. 좋은 차이는 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자, 차량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네. 등급, 옵션 등등등 있나요? 옵션에서 일단 후회하는 건 없고요. 저는 좀 실용주의파기 때문에 네. 가장 실용적인 차를 뽑았다 생각하고요. 모던 등급이 네. 실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거는 차 색깔이에요. 흰 차를 뽑을 거예요. 흰 차를. 네. 이게 제가 캠핑을 다니고, 근데 또 반면에 다른 취미로 새 차를 취미로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두 가지가 좀 어떻게 보면 차량 관리에서 상반되는 그렇죠. 취미거든요. 네, 맞아요. 캠핑을 가면 차가 망가져요. 망가지고. 외부에 대한 손상도 많이 심해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세차를 하면서 느끼는 게, 검은 차는 사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검은 차를 타고 느꼈어요. 그때 당시 몰랐었죠. 그렇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네. 그냥 묵직한 맛에 남자는 검은 차 타면 그렇지. 멋있지 하는 네. 생각으로 그렇게 탔었는데,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아쉽다. 흰 차 탔으면 관리하기가 더 쉬웠을 걸. 그래서 광택을 한 달 전에 냈어요. 광택 내고 유리막 내고 해가지고 지금 차가 좀 깨끗해 보일 텐데, 외관이. 네. 그리고 차량 선택도 매우 잘했고. 네. 그렇죠. 예, 원류 그쵸, 주사. 그쵸. 뭐 지금 와서 이거 살 거라는 그런 건 없다. 네. 자, 그리고 보증 기간 내외가 차를 가지고 오면서 리콜 이외에 또 다른 수리를 좀 맡기신 본 적이 좀 있으신지? 사고 수리 외에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메인터너스 정비성이죠. 사실 뭐 블루핸즈죠. 뭐 네. 매우 편하죠. 사실 뭐 다른 그쵸, 특이사항 없죠. 네, 블루엔즈나 오토큐에도 네.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현대기아만의 장점인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제가 쉐보레를 선택하지 않았던, 캡티바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게 네. 있어요. 정비성이 불편하다라는 정비성이. 거, 정비 금액이 높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현대차가 자연스럽게 네,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약간 넌센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차를 첫 차로 살려는 분도 분명 계실 거고, 네. 뭐 다른 차를 타다가 뭐 경차를 타다가 얘가 이 차를 타시려는 분도 분명 계실 텐데, 네. 가끔 막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네. 제가 월 얼마 버는데 이 차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 많든 적든. 네. 차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다. 차에만 생활비 다 빼고.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할부금 포함일까요? 이 아니 질문이?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차를 딱 샀어. 그냥 할부 없이? 네, 할부 없이. 할부 낼 거 없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은 자기가 생활할 거 하고 네. 저금 좀 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 200에서 300 정도는 되면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라는 충분히 유지할 네. 수 있다. 네. 자, 이 차에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내비 느린 거 좀 이외에는. 그리고 네. 리콜로 들어왔던 것 중에 문이 잘 안 열려요. 스마트 키로 문을 열어도 네. 캐치를 당겼을 때 문이 잘 안 열려요. 근데 이게 갈아도 또 그럴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투싼 카페에서도 워낙 유명한 리콜건이고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려. 당겨도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한 10대 번 당기면 열려요. 간헐적인 거죠? 그쵸. 그래서 무조건 무상 수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리콜이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상 수리건. 네, 무상 수리였던 것 같고, 네. 또 증상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차주님도 근데 그렇게 지금 수리 받으신 거죠? 네. 그때도 증상 좀 있으셨죠? 지금은, 예. 그때는 증상이 엄청 심했죠. 저도 안 열려서 간 거예요. 안 열려. 예. 근데 지금은 거의. 네, 지금은 괜찮고요. 근데 저희 형이 투싼 20년식을 타요. 네. 근데 그 차랑 비교를 해보면은 외캐치에 대한 당기는 감이 진짜 너무 좀 싸구려 같다 그래야 될까? 네. 중형차답지 않게, 중형 SUV답지 않게. 이전에 K3 탈 때도 당기는 느낌이 이렇진 않았는데 뭔가 되게
구리스도 안 발려져 있는 그런 느낌. 그렇다고 뭐 저희가 직접 바르는 그런 정비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땡길 때 되게 뭐 마찰하는 이런 느낌들. 네 개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네, 그거는 저는 SUV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110, 20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들이고, 그리고 제가 가로바를 달아놔서 조금 더 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잡소리 같은 경우는 SUV 특성상 트렁크가 실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에 있는 짐들에 대한 소리도 엄청 나고, 트렁크를 감싸고 있는 도어 트림이라든지 내장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떨림이 실제로도 있더라고요. 제가 열고 만져봐도 떨리는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트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잡소리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트렁크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트렁크다. 자, 카페 내에 이게 차량 이슈가 있다면 아까 그 도어 트림 안 열리는 거 정도가? 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딱 기억나는 거는 그거 하나. 궁금하면은 이제 그냥 투싼 카페 들어가는 게 더 빠르겠네, 그죠? 그쵸. 거의 무사 뭐 결함이라든지 리콜이라는 키워드로만 검색해도 뭐 올류투싼에 대한 거는 쭉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위 반응은 어떠셨어요? 차 사고 나서? 잘 샀다고 얘기 들었어요. 왜냐면은 키로수 자체가 민트급이었잖아요. 그런가요? 되게. 그리고 당시에도 살 때 외관이 너무 좋았어요. 연식이 15년식의 16년형 차량인데 연식 대비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아서 새 차 사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렇게 말한 것 자체가 요즘 차에 뒤지지 않는 디자인이지 않나? 맞아요.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래됐으면은 새 차라는 느낌은 못 받았을 텐데 아무리 차가 깨끗해도. 하차감 내릴 때 사이드 스텝 불편한 거 빼는. 그리고 뭐 특별히 제 나이 때 하차감으로 이거는 뭐 없는 것 같아요. 불편한 점이. 뭐 다른 사람들이 워낙에 좋은 차에서 내리는 그런 사이에서 내린다? 라고 하면은 좀 제가 딸릴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뭐 평균적으로는 어려움 없이 그런 하차감, 솔직히 하차감이라는 것도 생각도 안 해타는 성격이라.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요. 에피소드라 하는 거면 제가 이제 캠핑 차박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캠핑장을 자주 다니는 캠핑장이 있어요. 거기를 항상 갈 때마다 차가 고장이 나더라고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날은 브레이크가 문제가 생겨서 정비를 받았었고, 그 캠핑장을 갈 때. 그리고 또 해가 지나서 그때 이제 캠핑장을 갔다 올 때 타이어가 터지고,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져서 어부바 시켜서 가고,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또 캠핑장을 갈 때 차에 타이어에 빵꾸가 나가지고 빵꾸 때우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고요. 차를 타는 동안. 그래서 그 캠핑장 가지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이건 꼭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될 점. 일단 제가 이 차를 추천드리고 싶은 나이대는 30대 초반이에요. 딱 저처럼. 30대 초반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차를 구매하면서 구매하는 팁이라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용주의자다 싶으면은 모던으로 가시고, 중고차로밖에 구매를 못 하시니까 어차피 모던에서 가시고, 모던에서 옵션 추가가 가능하니까 모던에서 옵션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모델을 고르시고,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도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활용도가 좀 낮아요. 근데 이제 제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이 쉐이드라 그러나요? 요것만 열 때 차량 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차박을 하시는 분들은 주거성이 높아져요. 요것만 열면. 차량 높이를 높여서 내가 차 안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할부금만 아니라면은 사회초년생도 충분히 구매해서 탈 수 있는 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차주님께서 네. 가까운 지인분이나 나도 이 차를 사고 싶은데 추천 좀 해줘라 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추천을 좀 해주실 것 같으세요? 이 차요? 네, 뭐 옵션이 제가 봤을 때 등급은 무조건 모던으로 사라고, 모던 이상이죠. 이제 모던 네, 이상을 모던 사라고 이상. 말씀하실 것 같고, 네. 선택 옵션은 차 색깔은 일단 화이트로, 네. 선택 옵션 같은 경우는 야,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 선택 옵션은 내비. 네. 내비가 내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테리어용도 있잖아요. 내비를 선택을 안 하면 투박한 라디오 액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조건 내비. 네, 내비를 넣어서 네. 인테리어를 살리고 네. 후방 카메라 활용하고 그리고 터치로 모든 것을 조작하고 그 정도로 해서 내비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는 저는 차를 다시 산다면 꼭 넣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 뺄 거다. 네, 무조건 뺀다는 아닌데 없어도 되는 차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를 사기 전까지는 파노라마가 무조건 있어야 됐어요. 네. 근데 다음 차를 살 때는 파노라마가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네. 그만큼 이제 실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비 이외에 또 다른 거는 뭐 내비 정도만 있어도 된다. 네. 그리고 뭐 익스테리어 외관을 좀 꾸미시는 분들이라면은 18인치 이상 19인치 휠이 들어간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주님은 그거 일부러 찾지는 않을 거죠? 저요? 네, 익스테리어 옵션은. 그쵸. 그냥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내비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예, 예, 예. 그쵸.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네. 근데 현대의 장점이 하나 있는 게 그 튜익스 제품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뭐 무선 충전기라든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외부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튜익스 킷을 이용해서. 밖에도 치장을 할 수 있고 안에도 그렇죠. 치장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 적절히 들어가 있는 차량 활용해서 그러면은 네.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어떤 걸까요? 카페 내에서 경쟁 차종 유지비? 이 차의 경쟁 차종은 사실 저는 정확히 등급표로 보면은 스포티지 R이에요. 왜냐면 15년식이면 뉴 스포티지 R인가? 그게 나올 때였고 근데 저는 사실 비교는 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판매량만 봤어도 올류투싼이 당시에 훨씬 높았었고 현재 돌아다니는 차만 봐도 올류투싼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요. 스포티지 R은 많이 좀 퇴화가 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 차종에 대한 거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것 같고 동일 회사라든지 타 회사 한 단계 윗등급 소렌토, 산타페 그렇게. 네, 이 정도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구매하실 때 저도 그랬지만 그 정도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주거 안에 이제 실내 크기 차이 같아요. 저는 실내 크기 산타페 같은 경우는 어차피 패밀리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외관 같은 경우는 크게 이 차랑 비교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이제 태우고 다닐 사람이 항상 몇 명인지 그리고 조금 더 안에 편하게 있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은 산타페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나는 혼자 타고 뭐 여자친구 그리고 뭐 와이프 이렇게 한 명, 두 명이서 타고 다닌다 라고 하면 투싼은 진짜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네.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좀 스포츠 운행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 디젤이다 보니까 토크가 높죠. 디젤이. 그렇죠. 그런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붕 떠서 다니면서 높은 토크를 받으면 운행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주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비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당연히 현대기아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비추천. 당연히. 그리고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차를 한 줄 평. 이 차 가성비 값. 가성비 값.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5점 만점에 저는 한 4.5점. 마이너스 0.5점 어떤 거예요? 마이너스 0.5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거. 네.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은 투싼 또 다시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 간다. 저는 이 차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거든요. 근데 다시 사면은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제가 경험을 해본 사람이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무난한 거죠. 차가 너무 무난한 것도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로 탈 수 있는 차, 효율적인 차, 실용적인 차가 되는데 그게 다잖아요. 네. 뭐 펀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차도 아니고 차박을 가서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는 차도 아니고 네.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는 차박은 RV나 뭐 카니발, 스타렉스 이런 차거나 아니면은 팰리세이드 이 정도면 주거성이 넓어지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정말 무난하다라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네.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좀 빠진 것 같다, 또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네. 말씀 그러니까요. 많이 드린 것 같긴 한데. K3도 그냥 K3였죠? K3 GT 그런 건 아니었죠? 아, 그렇죠. 그 시절엔 그게 없었죠. 그게 없었죠. 네, 13년식이니까 그 시절에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20대였다 보니까 K3 탈 때는 배기도 해놓고 다운도 해놓고 휠도 바꾸고 네. 궁금하네요. 네. 그러다가 이 차로 온 이 거예요. 차로 온 거구나. 그래서 얌전하게 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차는 없죠, K3는요? 현재요? 네. 네, 팔았죠. 아쉽네요. 팔았죠. 네. 끝? 네, 끝이고. 네. 네. 즐거웠어요. 제가 지금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네.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제 친형의 차가 네. 똑같은 올류 투싼 20년식이다 보니까 네. 그것도 가끔 주행을 하면서 비교를 해요. 내 차는 2.0 디젤이고 네. 그 차는 1.7 1.6 터보 가슴이. DCT였던 걸로 네. 기억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DCT라는 차가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주행을 하다 보니 이 2.0 디젤 같은 경우는 정말 일반적인 엔진이다 보니까 그냥 내가 엑셀감에 어떤 엑셀감을 느낄 필요 없이 운행을 하는 일반적인 차고 DCT 같은 경우에는 엑셀감에 대한 적응이 엄청 필요하더라고요. 투싼 DCT 같은 경우에 예를 뭐 수동 기반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저는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오토면 확실히 오토여야지 수동 기반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엑셀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 이게 차에 대한 편의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라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1.7은 꼭 시승을 어디서든 한번 해보셔라 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끝?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끊을게요. 즐거웠습니다. 네. 끊을게요. 네.